4. 의도하는 순간 창조는 시작된다. 알라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아이들은 마법의 램프를 갖고 싶어 한다. 램프를 문지르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연기처럼 등장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어른이 된 우리는 그런 램프는 없으며 지니 역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바램들을 마음속에 가둬놓는다. 하지만 그 바램들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떨까? 당신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가? 가장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당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 당신의 영혼이 자기 운명을 완성하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일은 의도와 함께 시작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와 함께 시작된다. 내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고 커피를 마시고 이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을 때 그 모든 일은 의도와 함께 시작된다. 이런 의도는 언제나 비국소적 영역, 곧 보편적인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마음이라는 한 곳에 제한된다. 그렇게 한 곳에 제한되면서 의도는 물질적 실제가 된다. 사실 의도가 없다면 물질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의도는 뇌에서 비국소적으로 연관된 일들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물질적 실제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마다 본질적으로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그곳의 고유한 주파수를 보여준다. 그리고 주파수는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단위의 점화 패턴과 맞물려 있다. 이것은 40Hz 주파수 주변에 있는 비국소적 동시성이다. 결합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동시성은 사물을 인식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집을 집으로, 나무를 나무로, 사진 속 얼굴을 얼굴로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단지 검거나 흰 점, 흩어진 선들, 빛과 어둠의 파편만을 관찰할 것이다. 사실 인식 대상들은 뇌에서 오직 전자기적인 온, 오프 신호로만 기록된다. 의도에 의해 조직된 동시성은 점과 얼룩들, 흩어진 선과 전기의 방출, 빛과 어둠의 패턴을 전체적인 형태로 변환시킨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형태가 세상에 대한 그림을 창조한다. 세상은 그림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이처럼 온, 오프의 자극, 점과 얼룩, 무작위적인 전기적 점화와 같은 디지털 코드로 존재한다. 의도를 통한 동시성은 그런 것들을 뇌 속에서 하나의 경험으로 조직한다. 즉, 소리, 감촉, 모양, 맛, 냄새 등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 비국소적 지성인 당신이 그 경험에 이름표를 붙이면 갑자기 주관적 의식 속에서 물질적 대상이 창조된다. 세상은 로흐샤흐 테스트, 즉 피험자에게 잉크 얼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묻는 테스트를 말한다. 세상은 이 로흐샤흐 테스트와 같다. 우리는 그 얼룩을 의도가 지휘하는 동시성을 통해 물질적 대상으로 바꾼다. 관찰되기 전의 세상, 그리고 무언가를 관찰하려는 바람과 의도가 있기 전의 신경계는 모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즉, 균형이 없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며
질서가 없는 혼란스런 활동의 장이다. 비국소적인 우주에서 인간의 의도는 이렇듯 심하게 변화하고 혼란스럽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한순간에 분명한 질서가 있고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 만든다. 세계가 관찰되는 순간 관찰된 세계와 신경계에서 동시에 이런 질서가 나타난다. 의도 자체는 신경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비록 의도가 신경계를 통해서 통제받긴 하지만 인지와 자각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다. 모든 학습과 기억, 추론과 근육의 움직임은 의도에 의해 일어난다. 의도는 바로 창조의 토대다. 우파니샤드로 알려진 고대의 베다 경전은 이렇게 단언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 자체다. 당신의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도가 있다. 당신의 의도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지가 있다. 당신의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행동이 있다. 당신의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있다. 우리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소망과 의도의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소망과 의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개인적인 나와 보편적인 나. 의도란 정확히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의도란 자신이 삶에서 성취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의도는 그것을 넘어서 있다. 의도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물질이나 인간관계, 영적인 성취나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의도는 당신의 바람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당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당연히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의도의 목적은 행복해지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다.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 난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난 새로운 관계를 원해요. 왜 그걸 원하느냐고 다시 묻는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글쎄요. 그렇게 되면 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인 차원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나 기쁨 또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우주에서의 모든 활동은 의도에 의해 일어난다.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 따르면 의도는 자연의 힘이다. 의도를 통해 우주의 모든 요소들과 힘은 균형을 유지하고 그것이 우주를 계속 진화하게 한다. 심지어 창조력조차도 의도로 조종된다. 창조성은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지만 또한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어서 세계는 주기적으로 양자도약으로 진화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창조적인 방식으로 양자도약을 한다. 사실상 영혼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난 새로운 몸과 마음의 체계, 즉 영적인 화신으로 나 자신을 표현해야 해. 따라서 의도는 보편적인 의도에서 생겨나서
개인적인 영혼에 한정이 되고 마침내 개인적이고 국소적인 마음을 통해 표현된다. 우리는 지나간 경험에서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상상력과 소망의 바탕이 된다. 소망은 다시 행동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순환은 영원히 계속된다. 베다 전통과 불교에서는 이 순환을 삼사라, 즉 윤회의 바퀴, 곧 이승을 살아가는 존재의 토대라고 말한다. 비국소적인 나는 이러한 카르마의 과정을 거쳐서 국소적인 나가 된다. 의도가 반복될 때 습관이 생겨난다. 의도가 반복되면 될수록 보편적인 의식은 같은 패턴을 창조하고 물질계에서 그 의도를 드러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앞에서 언급했던 물리학에 대한 논쟁을 상기해 보면 관찰되지 않은 상자 속에 있는 파동 소립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소립자인데 오직 관찰될 때에 분명한 형태를 취한다. 관찰 순간에 개연성은 분명한 형태로 붕괴된다. 의도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 의도가 반복될 때만 비국소적인 마음에 있는 패턴이 의도의 방향으로 붕괴되고 그리하여 물질적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세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불가능한 일을 꿈꾸어야 한다. 되풀이되는 생각만이 비국소적인 마음에 있는 의도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당신 안의 비국소적인 마음은 내 안의 비국소적인 마음과 같다. 또한 코뿔소와 기린, 새와 벌레 안에 있는 것과도 같다. 심지어 바위조차도 비국소적인 지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비국소적인 마음, 즉 순수한 의식은 우리에게 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즉 나는 디펙 초프라다라고 말하는 나, 나는 새다라고 말하는 나, 그리고 당신이 나라고 말하거나 믿는 나에 대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의식에는 오직 나만이 있다. 하지만 그 유일하고 보편적인 나는 분화된다. 무한한 수의 관찰자와 관찰 대상, 보는 자와 보이는 풍경, 생물과 무생물로 분화하는 것이다. 즉, 물질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와 물체가 된다. 보편적인 의식이 특별한 의식으로 분화되는 것은 해석 이전에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디펙 초프라다 또는 나는 기린이다, 나는 벌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은 단순히 나다. 나의 끝없이 창조적인 잠재력은 공통의 나를 당신이자 나이며 우주 속의 다른 존재이기도 한 나로 조직한다. 이것은 영혼의 두 차원, 곧 보편적인 영혼, 개인적인 영혼과 똑같은 개념이지만 보다 개인적인 맥락에 놓여 있다. 인간 존재로서 우리는 좀 더 크고 보편적인 나를 알아차리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자아를 나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편적인 나는 보편적인 영혼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영혼 안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적절한 기준점일 뿐이다. 하지만 오로지 개인적인 나로 자신을 정의할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상상할 수가 없다. 국소적인 마음과 비국소적인 마음의 차이.
보편적인 나 속에서 모든 일은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질계에 실제로 붕괴하게 하려면 의도가 필요할 뿐이다. 표 4.1을 보면 개인적인 나와 보편적인 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소적인 마음과 비국소적인 마음의 차이는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의 차이다. 국소적인 마음은 우리들 각자에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에고, 곧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제한된 습관에 굴복하는 자기 자신이 정의한 나다.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국소적인 마음은 우리가 창조성을 갖지 못하게 막는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서 두껍고 인공적인 장벽을 세우도록 한다. 심지어 국소적인 마음은 더욱 깊은 의미와 기쁨을 주는 연관성을 차단한다. 이런 기쁨은 보편성을 느낄 때 생기는 것이다. 국소적인 마음은 단조롭고 지루하고 합리적이다. 뜻밖의 변화와 창조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요구하며 따라서 두려움과 실망, 고통을 불러오기 쉽다. 반면에 비국소적인 마음은 순수한 영혼 또는 정신이며 보편적인 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인 공간과 시간의 범주 밖에서 활동하는 비국소적인 마음은 우주 안에서 굉장한 조직력과 통합력을 갖고 있으며 무한한 영역 속에서 무한히 지속된다. 본질적으로 비국소적 마음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비국소적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목과 에너지,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국소적인 마음은 스스로 완전하며 따라서 사랑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끌어온다. 그것은 모든 창조성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비국소적인 마음은 국소적인 마음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상상하고 한 곳에 갇히지 않은 채 생각하고 기적을 믿게 해준다. 국소적인 나와 비국소적인 나의 공조. 비국소적인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창조적 도약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진화 과정에서 화석 사이의 간격은 자연 속에서 상상력의 창조적 도약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중단된 균형으로 알려진 가설이다. 예를 들어 고대 양서류 화석이 있고 고대 조류의 화석이 있지만 양서류와 조류를 연결해주는 생물의 화석은 없다. 이것은 상상력의 양자도약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양서류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그 결과 새들이 나타난 것이다.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믿지만 그 사이에 있는 단계에서는 어떤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잃어버린 연결고리이다. 처음에는 영장류만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상상력의 도약은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 우리는 평생 동안 텔레비전과 인터넷, 전자우편, 핵기술, 그리고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왔다. 상상력은 우리를 모든 곳으로 인도한다. 상상력이 보편적 의식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국소화된 표현을 통해 제약을 받는다. 인간 존재는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인간은 국소적인 마음, 즉 국소적인 나를 통해 의도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비국소적인 마음, 곧 비국소적인 나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보살핀다. 이것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국소적인 나, 즉 디펙 초프라는 운동을 해서 군살을 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초프라, 곧 국소적인 나는 날마다 달리기를 한다. 러닝머신이나 해변을 달리는 것이다. 초프라 안에 있는 비국소적인 나는 신체가 동시에 많은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심장은 더 빨리 고동치면서 더 많은 피를 내뿜어야 한다. 세포는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해야 하고 간은 더 빨리, 더 깊이 숨 쉬어야 하고 내 몸의 연료가 되는 당은 재빨리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연료 공급이 줄어들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한다. 내가 주변 환경 속을 뛰어다닐 때 몸이 감염에 저항할 수 있도록 면역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달리려는 내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목록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사실 초프라가 달리기를 즐기려면 수십억 가지가 넘는 행위들이 비국소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 작용은 비국소적인 마음에 의해 조직된다. 이 모든 행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안 초프라는 달리기를 즐긴다. 나는 내 심장이 적당한 양의 피를 뿜어낼 것인지, 내 간이 글리코겐을 당으로 바꾸는 일을 잊지나 않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국소적 지성이 하는 일이다. 국소적인 나가 의도를 갖고 있으면 비국소적인 나가 세부적인 모든 일들을 동시에 조직한다. 하지만 국소적인 나가 언제나 협조적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나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짐 스미스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파티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소적인 짐 스미스는 정말 즐거운 파티야? 하고 말하면서 샴페인을 홀짝거리며 긴장을 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파티에 있는 비국소적인 짐 스미스 또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국소적인 나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즐거워. 좀 더 마시고 취해야지. 술에 취하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비국소적인 나는 국소적인 나에게 그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려준다. 다음 날 아침 비국소적인 나는 국소적인 나에게 두통과 숙취를 안겨준다. 이것은 국소적인 나에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몸을 멋대로 굴리면 병이 난다는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비국소적인 나를 국소적인 나가 무시한다면 더욱 나쁜 반작용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소적인 나가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날마다 술을 마신다면 국소적인 짐 스미스는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간경화 증상이 나타나 결국은 사망할 것이다. 왜 그럴까? 술을 마시겠다는 결정은 짐 스미스의 국소적이면서 비국소적인 관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소적인 나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 그 의도는 비국소적인 마음에서 국소적인 마음으로 이동하면서 형태가 변했다. 의도는
국소적이면서 비국소적인 나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성취될 수 있다. 비국소적인 의도는 언제나 진보적이며 따라서 더욱 큰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의도를 가질 때 모든 일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창조된다. 의도는 언제나 보편적인 영역에서 생겨난다. 궁극적으로 국소적인 의도를 이루어주는 건 보편적인 의도다. 국소적인 마음, 나와 비국소적인 마음, 보편적인 정신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국소적인 마음과 비국소적인 마음은 서로 협동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욱 심오한 요인이 작용한다.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인간과 수십조에 달하는 다른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 국소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파티를 열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과자와 빵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파티를 준비하면서 나는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필요한 다른 재료들을 준비한다. 그 모두를 창고에 넣어두자 개미와 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의도 또한 설탕과 밀가루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쥐들의 움직임을 발견하고서 나는 쥐덫과 살충제를 사온다. 몇 마리의 쥐들이 죽는다. 그러자 박테리아가 나타나서 쥐의 시체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한 걸음 물러나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시나리오를 본다면 우리는 관련된 일들이 서로 공모하듯이 일어났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 일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창조되었다. 이 드라마가 일어나기 위해선 밀과 사탕수수가 자라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농장, 농부, 비, 햇빛, 트랙터, 소비자, 소매상, 도매상, 트럭 운전수, 철도, 금융시장, 식료품 가게와 종업원, 투자자, 살충제, 화학약품 공장, 화학 지식 등이 필요하다. 그 일에 관련된 국소적인 마음의 수는 엄청나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누가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치는가? 누구의 의도가 그 일들을 창조하는가? 내 의도는 과자와 빵을 굽는 것이었다. 그런 내 의도가 농부에서 주식 분석가, 밀 가격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다시 말해 창고에 있는 개미와 쥐는 물론 우주의 다른 요소와 힘들에 내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 과자와 빵을 준비하려는 내 의도는 우주 전체가 협조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의도였을까? 쥐가 자신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의도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책임이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곡물 거래상의 행동에서 좋은 날씨와 빵을 만들겠다는 내 결정에까지 말이다. 박테리아는 자신의 의도가 우주 전체의 행동을 지휘하고 있다고 쉽게 믿을 수도 있다. 독약으로 쥐를 죽여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단백질을 제공해준 내 결정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그 사건을 조종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누구의 의도가 이 모든 행동을 창조하는가? 더욱 깊이 들여다본다면 사실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나는 비국소적이고 보편적인 나다. 그 힘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조종하고 일어나게 한다. 비국소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창조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오래된 것은 결코 부패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의도가 나 자신과 고양이와 쥐, 개미, 박테리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비국소적인 나에서 생겨날지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나의 의도처럼 보인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생물은 그게 바로 내 의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생물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이 개별적이고 국소적인 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보다 큰 계획 속에서 서로 다른 국소적인 마음들은 실제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서로를 창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무들이 숨을 쉬어야 나 또한 숨 쉴 수 있다. 강이 흘러야 내 피도 순환할 수 있다. 결국 단 하나의 활력이 넘치고 풍부하고 영원하고 리듬이 있고 분리할 수 없는 나가 있을 뿐이다. 모든 분리는 환상이다. 국소적인 나가 비국소적인 나를 자각하는 일은 오직 서로가 연결되었을 때에만 일어난다. 그 순간 당신은 유일하고 보편적인 나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연결될 때 당신은 믿음, 사랑, 용서, 감사, 동정, 무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기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위대한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적절한 시간에 감사, 믿음, 사랑, 동정을 가질 때 국소적인 나가 비국소적인 나를 경험하고 그것이 된다. 우리는 국소적, 개인적, 사적인 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너머에 있는 장엄한 것에 눈을 감고 있다. 무지는 이와 같은 위축된 의식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해야 한다. 그것이 비국소적인 것이 국소적인 것이 되는 방식이다. 내가 어떤 것을 알아차릴 때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 그럼에도 주변의 것들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의 일부분이다. 에고인 나가 관찰할 때 나는 단지 특별한 것만 관찰하고 보편적인 것은 무시한다. 하지만 나라는 정신이 바라볼 때 특별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의 흐름을 본다. 이것이 상호 관련성, 곧 불가분성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을 기적으로 만든다. 서로 연결된 세상의 바다는 하나하나의 파도로 붕괴되고 파도는 다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물방울로 부서지고 물방울은 잠시 서로를 반사하다가 바다 깊은 속으로 가라앉는다. 보는 자와 보이는 풍경이 되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순간이 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사랑, 정신 또는 의식이다. 우리는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서 잠시 독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나며 곧이어 각각의 물방울은 다른 것의 일부분이 되고 서로를 반사한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사랑, 정신, 의식, 즉 보편적인 나의 상상 속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해석과 기억, 습관을 통해 매 순간이 비슷하고 익숙하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환상을 갖지만 사실 우리의 중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의도가 필요할 뿐이다. 의도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동시에 조종한다.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억지로 의도를 가질 순 없다. 의도를 갖는 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비눗방울을 잡는 일과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달려들거나 밀어붙일 수 없는 섬세한 시도가 의도다. 이 점에서는 명상과 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억지로 애를 써서 명상에 잠기거나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행동은 편하게 놓아버릴 걸 요구하며 당신이 힘들여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하기가 힘들다. 명상은 그냥 일어난다. 잠도 그냥 일어난다. 의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의도를 방해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가진 무한한 조직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의도는 자신 속에 성취를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마치 씨앗이 그 안에 나무와 꽃과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듯이 말이다. 나는 씨앗으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재촉하지 않더라도 씨앗이 알아서 모든 것을 창조할 것이다. 의도는 의식 또는 정신 속에 있는 씨앗이다. 당신이 그 씨앗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 의도의 무한한 조직력은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동시에 조종한다. 의도는 우연의 일치를 창조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일부 사람들의 고통이 저절로 줄어들고 병이 치유되는 이유도 의도 때문이다. 의도는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성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의도를 통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까? 그것은 에고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나가 너와 떨어져 있다는 의식은 2~3살 때부터 생겨난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나와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한다. 이런 분리는 불안감을 가져온다. 세계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식의 한 부분이다. 의도는 우주의 본래부터 있는 창조력을 이용해서 작용한다. 우리가 개인의 창조성을 가진 것처럼 우주 또한 창조성을 갖고 있다. 우주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우주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몸의 연장으로 생각할 때 우주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한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의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은 다시 비국소적인 마음과 연결된다. 그들은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이 없다. 그들은 비판과 아첨에 개의치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 곧 내면의 기준과 접촉하고 에고는 멀리한다. 불안감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불안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의도의 자발성을 억제한다.
의도는 정신을 물질적 실제로 변화시키는 매개체다. 의도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성숙한 영성은 맑은 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정신이 맑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활발히 반응하지만 비판과 아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은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결과를 확신하고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동시성을 보기 시작한다. 의도는 당신이 민감하게 알아차려야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운은 하나의 기회이며 당신이 준비하고 있을 때 온다. 의도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마치 행동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가지라. 당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비국소적 지성의 행동, 곧 보편적 정신을 조직하는 행동이라는 태도를 가지라. 당신은 불안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느낄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덜 집착할 것이다. 스트레스는 불안의 한 형태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동시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동시성은 신과 접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당신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는 길이다. 동시성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수단이며 우주의 비국소적인 지성과 연결되는 방법이다. 내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동시성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효과적으로 동시성에 접근하려면 당신은 보편적인 영역에 몸을 맡겨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다. 몸을 내맡기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상황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진 않을 거야. 나는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와 내 것에 대해 더욱 폭넓은 느낌을 가져야 해. 이런 믿음의 도약을 한다면 당신은 풍성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다음 달 지불할 청구서를 걱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도에는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키기를 바란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은 그 요구들을 비국소적인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이 모든 걸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곧 내 안에 있는 비국소적인 지성이 그것을 보살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화가와 음악가, 작가와 과학자들은 무언가를 창조할 때 개인적인 요구를 초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나는 많은 작곡가들과 함께 일을 해봤지만 노래를 만들면서 그것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새로운 노래나 새로운 곡을 만들려면 편하게 놓아버리고 비국소적 영역에서 부화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음악이나 노래가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모든 창조적인 과정은 부화시키고 놓아버리는 국면에 달려있다. 동시성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창조적인 마음은 우주 자체다. 자아에 대한 관심이 떠날 때 비국소적인 지성이 들어온다. 기억할 것은 당신의 생각이 우주의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은 자신과 우주가 분리된 느낌을 키울 수 있다. 복권 당첨자들은 보통 가족과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더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오직 돈만을 목표로 삼을 때 당신은 소외된다. 당신은 자신의 여러 의도 중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비국소적인 마음이 제공하는 단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라. 우연의 일치는 하나의 메시지다. 그것은 신, 정신, 비국소적인 실제로부터 오는 단서로서 당신에게 카르마가 만든 조건과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한다. 우연의 일치는 당신에게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기회를 준다. 그 영역에서 당신은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영적인 전통들은 그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부른다.